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 제27주간 목요일인 오늘은 서면 본당 최종서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1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매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는가요? 청하기만 하면 받을 테니 받을 때까지 청하고 얻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말씀일까요? 또 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얻지를 못했다면 나의 청함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나의 두들김이 약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청하고 얻을 것을 생각하면서 찾고 열린 것을 생각하고 두드리라는 말씀일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느님은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라는 소위 황금률과 함께 알아들여야 합니다. 받을 것만을 생각하면서 청하지 말고 내가 하느님께 청한 것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청한다면 나는 어떻게 주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청하는 것입니다. 그 줌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느님께 청하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느님께 얻고자 하는 것을 남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께 빌어 얻고자 하는 마음을 바라기 전에 하느님의 주시는 마음, 하느님의 베푸시는 자비를 먼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받을 것만을 생각하는 인간에서 줄 아는 인간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줄 모르고
받을 것만을 생각하며 청하기만 하는 인간은 남에게 주면서 항상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느님께 봉헌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서도 하느님은 우리가 청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 청하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은 계산하지 말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이웃에게 봉헌하길 바라십니다. 진정 우리가 청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진정 우리가 찾는 것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청함과 찾음과 두드림은 순수한 것이 되어 하느님께 전달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청할 때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먼저 깨닫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베푸시는 마음을 먼저 익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얻고자 하는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주는 마음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서면 본당 최종서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종서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아침을 여는 클래식. 아침을 여는 클래식, 오늘은 바흐의 바이올린 무반주 소나타 작품 번호 2번, 그리고 영화 황태자의 첫사랑 중에서요, 드링 드링 드링크 두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wine and drink your beer. 1, 2, 3, 4, lift your style and drink your beer.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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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 eyes that are bright as stars when they're shining on me. And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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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lips that are red and sweet as the fruit on the tree. Here's a hope that those bright eyes will shine, lovingly, longingly, soon into mine. May those lips that are red and sweet tonight with joy my own lips meet. Drink, drink, let the toast start. May young hearts never part.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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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every true lover salute his sweetheart.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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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hearts that will love one only when I am the one. Here's a hope that the soft bonds with wine. 홍성남 신부의 소프리 칼럼. Der Matrosen auf die Dauer lieber Schatz ist mein Herz kein Ankerplatz. Es dünnt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신가요? 우리 생활과 밀착된 풍부한 예화들과 속 시원한 조언으로 영적 갈등을 풀어주는 홍성남 신부의 소프리 칼럼. 이 시간 진행해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마테오 신부입니다. den Kanzeln und dem Mainz bis rauf zum Kapitän. 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 묵상할 복음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예.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 보시니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가 영성사를 어떻게 하는지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심리학자인 융은 가치가 가장 중요한 심리학 역학 개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많은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치는 마치 배우자감과 비슷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가는 몇 가지 조건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하죠. 우선 얼마나 많이 생각하나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적 에너지를 쏟는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데 끼어드는 장애물을 얼마나 잘 극복해 나아갔는가, 극복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집안 핑계, 무슨 핑계를 대면서 결혼이 어렵다 하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단념하는 것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세 번째는 꿈이 얼마나 잘 나타나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광고 중에 내 꿈꿔 하는 멘트가 나온 것은 바로 이런 근거를 갖고 나온 멘트인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 물정에 밝다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하급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살림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하급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찌됐건 자신이 선택하고 추구하는 가치가 하급 욕구일수록 자신의 몫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무딘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눈을 가질 것을 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이는 어떤 사람인가? 오랜 물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 글을 보면서 늘
나는 어떤 자리일까? 돌밭일까? 가시덤불일까? 아니면 물 없는 길바닥 같은 존재일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는 늘 나는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돌밭이야 하는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워서 나는 마음이 형편없는 박 같은 자라구나 하는 자학증선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면서 보니 마음이 잡초밭이 아닌 사람이 없고 돌밭과 가시덤불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기름지고 괜찮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그 밭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밭을 어떻게 노력을 해서 좋은 밭으로 만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좋은 경험은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좋지 않은 경험은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예. 자, 두 번째. 좋은 말씀과 자신의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크고 작은 깨달음들이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거나 혹은 가물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좋은 말씀을 주는 스승들을 찾아 나서는 일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길에 들었으면 세상은 나에게 학습의 장이 됩니다. 달라이라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에 이루는 길의 비결은 간단하다. 결단과 노력 그리고 시간이다. 우리 마음의 풍요로움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실을 생각하며 밭을 일구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갈 때 오는 것이죠. 즉 인생의 결실, 행복은 땀의 결과입니다. 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희 상담소 폰으로 연락 주십시오. 010-5032-7422입니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You are the new day. You are the new day. 홍성남 신부의 속풀이 칼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지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www.pbc.co.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오전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되고 스마트폰 팟캐스트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원하고 명쾌한 속풀이가 필요하시다고요? 홍성남 신부의 속풀이 칼럼과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진행해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마테오 신부였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개토하우스 형사법 변호사 김한나 대한국제물류 두루리 사과농원식당 퓨처인셔런스 자생한의원 가노폴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한인 물류업체 대한국제물류. 고객에겐 최상의 서비스 대한국제물류. 신속 정확한 물류 서비스 대한국제물류. 전화는 448-1500 448-1500.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개토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법정 관련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베리스터 해나 김 01-273-1300. 요즘 당신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 좀 피곤하네. 신경도 좀 예민해진 것 같고. 가노폴리 먹어볼래요? 영지버섯과 동충하초에서 추출했다던데. 아, 간보호뿐만 아니라 호르몬 밸런스도 맞춰준다는 그 가노폴리? 예, 혈액순환에도 좋고요. 심장 기능도 향상시켜준대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먹어봅시다. 가노폴리 구입 문의는 전화
485-898. 그레그 버크 교황청 대변인은 현지 시간 9일 문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메시지를 가지고 교황을 예방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티칸에서는 17일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가 열립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개별 국가를 위한 미사가 집전되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어 18일 정오에는 교황과의 개별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당초 교황청 관계자들은 교황청의 가장 큰 행사인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가 열리는 기간인 만큼 20여 분간 면담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교황이 직접 문 대통령과 더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면담은 배석자 없이 교황과 문 대통령 통역만 참석합니다. 다만 교황청은 김정은의 방북 초청에 대한 공식 답변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뉴질랜드의 기름값으로 인해 주유비를 지불하지 않고 가버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고 제트에너지가 밝혔습니다. 이는 원유 가격의 상승, 뉴질랜드 달러의 하락세, 그리고 높아지는 연료 세금이 합쳐진 결과로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유류세를 대폭 감면해야 한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지만 제신다 아던 총리는 어제 유류세 감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독일에서의 모친 장례식에 참석했다 돌아온 한 오클랜드 주민이 수의사에게 맡겨둔 자신의 애완 앵무새를 치료한 비용으로 $6,000 이상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키어너 씨는 남편이 사랑하는 2마리의 앵무새를 맡기고 돌아와 보니 2마리의 앵무새 중 1마리가 죽었고 그 치료 비용으로 $6,316의 청구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헤럴드의 인터뷰 요청에 수의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검토 중이고 공개적으로 더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앵무새가 맡겨졌던 오클랜드 펫 닥터스 세인트 룩스 앤 익조틱 센터는 뉴질랜드 최초의 전용 수의학 병원입니다. 워크세이프는 직원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돼 병에 걸린 한 원예 회사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41살의 레번 앤더슨 씨는 퇴비와 원예용 흙을 운반하는 새로운 직장에서 3주간 일하던 중 호흡 곤란으로 크라이스트처치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그는 12일 동안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특정 항생제에 대한 생명 유지와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은 뒤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워크세이프는 그가 일한 원예용품 회사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변인은 위험 관리를 평가하기 위해 앤더슨 씨의 고용주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호흡기 보호 장비 사용 등을 하도록 회사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외곽의 한 비료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수백만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10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15분경 혼비의 메인 사우스 로드에 있는 레이븐스다운 비료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공장은 비료를 포함한 각종 농업용 자재들을 생산해 남섬 일대에 공급하는 곳인데 이날 화재는 비료 공장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질랜드의 심각한 자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하면서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여성이 어린 2 아들을 데리고 웰링턴까지 도보로 행진 중입니다. 제스 피니가는 6살과 11살의 2 아들과 함께 지난 10월 1일 크라이스트처치를 떠나 웰링턴의 국회의사당까지 12일 동안의 예정으로 총 300km에 달하는 도보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핀닝간이 이번 행진에 나선 것은 매일 2명꼴로 발생하는 뉴질랜드의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정신보건 서비스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9월 17일 월요일 오클랜드 지역에서 노숙자의 숫자들을 집계한 결과 당일 총 336명이 노숙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10월 9일 필 고프 오클랜드 시장이 발표한 노숙자 현황 조사에 따라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오클랜드 시청 지원으로 하우징 퍼스트 오클랜드가 직접 숫자를 헤아리는 방법으로 실시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노숙자들을 파악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일입니다. 한편 시청과 관계 기관들에서는 현재 이들을 포함해 오클랜드 지역에는 모두 800명 정도가 집 없는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변에서 말을 타던 한 남성이 낙마해 큰 부상을 당한 채 구조됐습니다. 사고는 10월 9일 오후 1시 30분경 남섬 더니든 남쪽 외곽에 있는 오션뷰 해변 브라이턴 로드의 끝부분에서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그는 들것으로 옮겨진 뒤 구급차 편으로 더니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탔던 말은 해변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10월 8일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시스.com의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곳은 홍콩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8일 기준으로 전 세계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2 뉴질랜드 달러이며 홍콩은 리터당 3.42 뉴질랜드 달러입니다. 뉴질랜드도 최근 휘발유세가 부과되면서 리터당 2.55 뉴질랜드 달러로 세계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 중에 하나에 위치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중국 상무부의 수장이 미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산 중국 상무부 부장은 어제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은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에 맞설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의 결심과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 부장의 이번 발언은 중국 정부가 지난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한 미중 무역전쟁 백서를 발간한 이래 가장 강력한 대응이라고 현지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인도 북부의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기차가 탈선해 승객 7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0일 오전 6시쯤 인도 서부 웨스트 벵골주에서 뉴델리로 가던 여객 기차가 라에바렐리의 하르찬드푸르역 근처에서 탈선했습니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구조팀이 차 안에 갇혀 있을지 모를 승객을 수색하고 있어 희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미국 본토로 이전할 것을 지시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9일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공화당 지원 유세 연설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부자인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10억 달러가 드는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지 않은 군 수뇌부와의 회의에서 사드 배치 이유와 비용에 대해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사드를 미국 본토로 돌려놓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대북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했지만 우리는 매우 잘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은퇴를 선언한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이 중국 최고 부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중국판 포브스인 후룬이 발표한 2018년 중국 부호 순위에 따르면 마 회장의 가족은 2,7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44조 2천억 원의 재산을 보유해 중국 부자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1위였던 부동산 재벌 쉬자인 헝다그룹 회장은 재산이 2,500억 위안으로 그 뒤를 이었고 마화텅 텐센트 회장은 2,400억 위안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TVNZ, 스토프, 뉴질랜드 헤럴드, 뉴스허브에서 그리고 그 밖의 뉴스는 KBS, MBC, PBC에서 간추렸습니다.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간혹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 들어 차차 양이 많아져 밤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오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민정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정갈한 한식 뷔페. 편안한 자연 속에서 고향의 맛을 즐기세요.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각종 모임과 초청 뷔페까지 준비해드립니다. 예약 문의 294-7936 294-7936. I'll never forget the moment we kissed the night of the hayride, the way that we hugged. 요즘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난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 아직도 자생한의원 몰라? 글렌필드에 있어. 아처스로드 216번지. 전화번호는? 443-1577. 자생한의원 443-1577. 최고의 융자 조건을 찾아드립니다. 클레임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퓨처 인슈런스. 전화 302-0365.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게토하우스 형사법 변호사 김한나, 대한국제물류,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퓨처 인슈런스, 자생한의원, 간호폴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가톨릭 이어서 KCR 초대석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다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마르코복음 11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노인분들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KPACT, Korean Positive Aging Charitable Trust, 행복누리의 박용란 원장님과 함께 노인 복지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인 소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행복누리 총괄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박용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용란 원장님은 KPACT, Korean Positive Aging Charitable Trust, 행복누리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KPACT, 행복누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단체는 뉴질랜드 노인복지법인 행복누리로 뉴질랜드의 한인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도와드리고자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셜워크 서비스, 그리고 건강증진 서비스, 커뮤니티 워크, 그리고 어르신 학교 운영, 그리고 자원봉사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현지 기관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연결하고 중재하는 등
마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노인분들한 복지가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노인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예, 오늘 그 어떠한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노인을 위한 정부 주택, 전화 통역 서비스, 메디칼 알람 등 기타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민분들이 먼저 이제 주택 문제가 이제 제일 관심이 많으실 듯 합니다. 예, 먼저 그 정부 주택이란 무엇일까요? 네, 큰 의미에서 정부 주택은 저소득자나 특별히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집을 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분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요. 만 16세 이상 영주권자, 시민권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정부주택 서비스는 반드시 수입과 재산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정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오클랜드의 노인분들을 위한 그 정부 주택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그동안은 오클랜드 카운슬에서 관리하던 정부 주택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셀린 파운데이션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하우마루 하우징으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오클랜드 시청에서 1,412가구가 있었는데요. 네. 지난 9월에 핸더슨에 40채 주택 건설이 시작되었대요. 네. 그래서 모두 63개 단지에 1,452가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주택은 적게는 4개 주택으로부터 또 68개의 그 단지로 구성된 마을이 있는데요. 네. 크게 3종류의 주택 형태가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 원룸 형태의 침실과 거실이 있고요. 네. 주방 욕실은 따로 있고요. 그런 형태가 있고 두 번째 혼자 사는 분으로 방이 하나 있으며 거실, 주방과 욕실이 딸린 주택 구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부부가 함께 쓸 수 있는 주택으로 방 하나에 거실, 주방, 욕실이 있으며 혼자 사는 집보다는 조금 넓은 집 구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가구가 없으므로 세입자가 가구와 커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예, 그러다 그러면 그 정부주택은 그 어떤 노인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정부주택은 영주권자 이상으로, 네, 물론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 이상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부부 중 한 사람만이라도 연금 받으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다른 수입이 없이 오로지 연금 수입이 전부이실 경우가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재산과 그다음에 수입 그 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재산이 4만 불 이하로 개인이 4만 불 이하이어야 하고요. 부부일 경우에는 6만 불 이하이어야 정부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하셔야 돼요. 조금 몸이 불편하시면 홈케어,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려면 조금 건강하신 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정부주택도 렌트비를 어떻게 내야겠죠? 어떻습니까? 네, 당연하죠. 네, 정부주택 렌트비는 입주자의 그 총 수입, 그로스 인컴, 세금 공제 전에 한 30%에 해당이 됩니다. 네. 보통 렌트비는 어떤 단지에 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보통 연금에 한 200불에서 250불 내외 물세 포함 그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렇다면 그 정부주택의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요. 가정의로부터 메디컬 서티피케이트 의사 소견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생증명서나 운전면허증, 패스포트, 그리고 수입증명서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접수된 서류는 하우징 그 담당자가 확인하고 심사한 후에 한 2, 3주 내로 인터뷰에 초대를 합니다. 네. 이때 신청서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진행되는데요.
정부주택 신청은 재산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 계좌 지난 6개월간의 입출금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또한 지난 5년 동안에 부동산 매매가 있었다면 그 증명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부주택 신청하는데 필요한 것은 메디컬 서티피케이트 가정이에 그다음에 출생증명서나 운전면허증 네. 또 이제 패스포드 그다음에 수입증명서가 필요하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2, 3주 내에 이제 인터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은행 계좌는 6개월간의 입출금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고 네. 또한 지난 5년 동안의 부동산 매매가 있었다면은 그 증명서류도 이제 첨부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래서 정부주택은 웨스트 지역에 한 260가구 그리고 남부 지역에 734가구 그리고 노스쇼어 지역에 한 458가구가 제공되고 있고요. 네. 다시 지역별로 크게 나뉘어져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희망하는 지역으로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주택 신청은 어느 곳을 해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네, 주택 신청은 본인이 사는 곳과 상관없이 오클랜드 어느 지역이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그것을 담당하는 하오마루 정부주택 담당자는 인터뷰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궁금해하는 정보는 물론 신청자가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택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 예를 들면 어느 지역 어떤 주택단지는 차가 없이도 걸어서 쇼핑을 할 수 있고 또 수영장이 가까이 있다든지 또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지역에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이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또 종교 활동을 한다면 다니는 교회나 절이 가까운 곳인지 취미 활동을 즐겨 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시켜주고요. 네. 또 이러한 주거 환경이 바뀌어도 잘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커뮤니티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거든요. 예, 그런데 주택단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네, 주택단지의 시설을 보면 주차장, 세탁시설, 그리고 관리 보수, 애완동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택단지 시설을 보면 네. 대부분의 주택단지 내에 주택 바로 앞에 주차 공간이 있긴 한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대기자로 기다려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주택을 배정받기 전에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탁시설은 주택 안에 세탁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지만 카운슬에서 공동시설을 제공하고 전기세와 기계보수 시설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운슬에서 주택 건물과 그 단지의 마당을 관리하고 있고요. 세입자는 주택에 딸린 작은 정원을 관리할 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 개, 강아지는 단지 내에 들어올 수는 없고요. 고양이와 작은 새들은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이제 그 인터뷰를 하신다는데요.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끝내고 나서 다음의 절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인터뷰를 마치시고 나서 서류가 접수되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혹시 고객분들 중에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택을 받은 경우가 있으셨겠죠? 네, 몇 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요? 네네. 2014년 12월에 정부주택을 신청한 우리 김 선생님의 주택이 준비되었다고 주택 방문을 하라는 통지를 연락받았어요. 네. 정부주택을 관리하는 그 매니저와 그리고 클라이언트 분과 약속 시간을 정해서 저와 함께 주택을 방문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그때 부부셨는데요. 그분한테 방 하나와 거실과 주방이 딸린 아주 쾌적한 현대식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 집안을 둘러보고 신청하신 분 못지않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네. 그 집은 2009년에 지어진 것이라 굉장히 깨끗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보통의 정부주택 같지 않고 리타이먼트 빌리지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래서 각 유닛마다 현관에는 조그만 가든이 있어서 꽃이 든 채소를 기르고 우리 클라이언트가 배정받은 그 집은 2층이었는데요. 네. 가든 대신 발코니가 있어서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2층에 사시는 분을 위해 자동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그리고 휠체어 이용도 문제가 없는 그런 단지였습니다. 네. 제가 여러 그 정부주택을 다녀봤는데 그 단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사실 그 김 선생님이 그 집을 받기까지는 그 전에 2군데 집을 더 보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또 카운슬 직원들은 끝까지 그 신청자의 원하시는 거에 맞춰 드리려고 계속 또 알아봐 주시고 원하는 집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도와드린 점을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네. 2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딸린 집, 그리고 이제 김 선생님의 경우는 이제 1년 6개월 만에 연락이 왔으니까 어떻게 양호한 편이라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빨리 연락을 받으신 거고요. 보통 2년에서 3년, 어떤 분들은 그 이상 걸리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이 배정되면 방문해서 요모조모 살피고 또 마음에 들면 세입자 계약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입주를 하는데요. 네. 주택 단지마다 매니저가 있어서 세입자의 고충을 논의하고 집안의 보수 및 천장의 전구 갈기 등 그런 것들은 카운슬의 핸디맨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정부주택이 아닌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어떤 주택일까요? 네, 커뮤니티와 자선단체에서 또 양로원 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 있는데요. 네. 각 주택마다 신청 자격이 다르고 또 렌트비도 다릅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주택 담당자와 통화 후에 신청하는 게 좋겠고요. 네. 또 더 궁금하시면 저희 단체를 통해서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전화 통역 서비스인데요. 예, 이 서비스는 어떤 것일까요? 네, 랭귀지 라인 전화 통역 서비스가 있는데요. 뉴질랜드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을 꼽는다면 뭐니 해도 언어 소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요. 한국말 하듯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병원에서는 통역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병원을 가기 전까지 또 정보기관에 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문의할 경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일상 대화는 우리가 한다고 해도 의료 정보나 또는 기타 정보 기관에 묻는 영어는 좀 영어가 능숙한 가족이나 주위 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죠. 네. 특히 관련 기관에 방문해야 할 때는 또 바쁜 일상에 또 서로 간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아니면 자녀분들이랑 같이 가게 될 경우에 말이죠. 또 그로 인한 마음의 부담도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소수민족청의 이민자들을 위한 전화통역 서비스는 위의 어려움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랭귀지 라인 서비스는 무료이고요. 통역사 분들은 자격을 갖춘 전문인으로 정확하고 중립적이며 비밀 보장을 윤리 강령으로 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서비스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 그리고 토요일은 9시부터 2시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우선 전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수민족청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예, 소수민족청은 어떤 기관이고, 예, 또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뉴질랜드는 200여 에트닉 그룹이 모여 사는 다민족이 잘 조화롭게 모여 사는 나라잖아요. 네. 2013년 그 인구 조사에 따르면 오클랜드 전체 인구의 39%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해요. 네. 이러한 다양성은 뉴질랜드 경제적 또 사회적, 문화적으로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정보기관 소수민족청이 뉴질랜드 국민 모두의 번영을 위해 다민족의 혜택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중에서 랭귀지 라인, 전화통역 서비스는 이민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서비스인데요. 현재 44개 언어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통역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정부, 비정부 기관을 더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 전화통역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관련 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시고 랭귀지 라인이라고 I speak Korean 또는 Korean please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화를 걸게 되면 자동 메시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원하는 번호를 눌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사람이 나오면 그때 I speak Korean 아니면 language line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0번 혹은 아무 번호나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사람이 나오면 그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 요청 후에는 2분 동안 통역 전문가가 연결되는 소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때 절대 전화를 끊으시면 안 됩니다. 통역사가 나오면 그때부터 3자 통화로 통역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러한 통역 서비스가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네, 정보기관, 또 비정보기관, 의료기관, 병원, 전기회사 등 많은 단체가 이 랭귀지 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클랜드 카운슬, ACC도 되고요. 그리고 인랜드 레비뉴, 그리고 인터널 어페어, 내무부죠. 여권을 신청한다든지 시민권 신청할 때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 법무부, 또 워킹인컴, 그리고 엄부스맨, 경찰서도 되고요. 통계청, 그리고 스타드링크도 되고요. 또 전기회사도 됩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에너지나 머큐리 에너지, 그리고 워터케어 서비스도 됩니다. 그리고 오클랜드의 PHO라고 해서 Primary Health Organization도 되고요. 그리고 많은 헬스 프로바이더, 의료 관련된 기관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런킷도 됩니다. 네. 저희 단체 사무실에 오시면 조그만 책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상당히 유익한 아마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노인분들을 위한 이제 주택과 이제 전화 통역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예, 다음은 메디칼 알람이죠. 예, 메디칼 알람은 또 어떠한 서비스일까요? 메디칼 알람은 의료 경보 시스템인데요. 집 안에서 예상치 못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알람을 눌러서 즉각적으로 의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의료 보조 기구입니다. 네. 뉴질랜드의 키위 어르신들은 부부가 혹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메디칼 알람은 거의 필수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메디칼 알람 시스템은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아주 귀한 의료 보조 기구이고요. 그 이유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앰뷸런스가 와서 응급처치를 하거나 필요한 처치를 위해서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아무도 없는 집에 혹은 내가 아니면 우리 엄마나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전하는 조 앞에 보이는데 내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소리를 질러도 누군가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울까요? 네. 이러한 상황에 메디컬 알람을 눌렀을 경우 이 신호는 알람 상황실에 그대로 전달되고요. 클라이언트의 그 주소, 건강 상태, 그리고 가족의 연락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람 상황실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상황실 관계자는 알람의 스피커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다쳤는지, 상태가 어떤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담당자가 대화를 유도하면서 그 클라이언트 안정을 시켜주게 되고요. 또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알려주고 또 필요하면 앰뷸런스를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메디컬 알람은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군요. 예. 네. 만약 클라이언트가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사태는 아주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을 해서요. 네. 곧바로 앰뷸런스를 보내서 대처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심장병, 뇌졸중, 부정맥, 파킨슨병 등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가족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요. 가족이 네. 24시간 케어를 한다고 해도 혼자 계실 적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집안에서의 사고, 넘어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욕실에서 미끄러지신다든지 의식을 잃었을 때 이 메디컬 알람은 생명을 구하는 기구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디컬 알람은 집 안에 메디컬 알람 전화기로부터 사방 150m 공간 안에만 가능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러한 그 메디컬 알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메디컬 알람은 방수가 되는 송신기로 목걸이나 팔찌 있고요. 네. 메디컬 알람 전화기는 알람 센터와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이 기계를 통해 모니터 상황실 직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메디컬 알람은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약 복용 시간이라든지 약물 치료 시간, 그다음에 약속 시간을 기억해 주는 기능이 있고요. 위급 상황 시 쓸 수 있는 버튼을 집안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낙상, 또 화재 경보, 일산화탄소 감지기, 홍수 감지기 등등 네. 알람 이용자가 그 가족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은 전기로 작동되는데요. 만약 정전이 될 경우엔 충전된 건전지가 자동으로 작동된다고 합니다. 네. 예. 예. 근데 이러한 그 메디컬 알람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네, 뉴질랜드에 메디컬 알람을 취급하는 회사가 꽤 많은데요. 네. 어떤 회사 거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세인트 존도 있고 부파 알람도 있고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먼저 회사를 고르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네. 그 의사소견서는 신청인의 건강상 그 이유로 메디컬 알람이 꼭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텐데요. 네. 그 의사소견서에는 의사소견서 첨부와 함께 그 신청인의 재산과 수입 심사를 후에 그 장애 수당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장애 수당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의사소견서는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장애 수당을 받기를 원하셔서 의사소견서를 받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의사소견서를 받으시고 오겐 인컴에 장애수당 어프로브를 받으시면 메디컬 알람이 장애수당으로 커버가 됩니다. 네.
예, 메디컬 알람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사에 따라서 아마 틀리고 아마 서비스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부파의 메디컬 알람은 응급자 서비스는 물론이고 불이 났을 때 또 도둑이 들었을 때 네. 낯선 사람이 방문해서 그 클라이언트가 위험을 느꼈을 때 메디컬 알람을 누르게 되면 그들의 대화는 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게 되고요. 즉각 클라이언트의 가족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맞춤형 의료 알람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요. 네. 환자의 보호 관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람 그 사용자가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라면 혹은 주로 생활하는 그 장소가 모니터를 할 수 있는 매트를 알람과 연결해 놓으면 가족들이 센서를 통해서 알람 사용자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낮에는 가족이 센서를 허리에 차고 생활하면서 모니터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밤에는 벽에 밑에 넣고 자면서 그 센서의 움직임으로 알람 사용자의 움직임을 알게 되는 그런 기능인데요. 가족들은 보통 이제 부모님이 되겠죠. 네. 부모님들이 언제 침대에서 일어났는지 지금 어디에 계신지까지도 알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메디컬 알람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내내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이러한 서비스는 그 노부모를 이제 가까이 모시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큰 도움의 역할을 하게 되겠군요. 네, 그렇죠. 가족들에게도 또 어르신들에게도 정서적으로 큰 안정을 드리게 되는데요. 부부가 또 같이 산다고 해도 배우자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도 있고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메디컬 알람은 꼭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러한 메디컬 알람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어떻게 행복면에 문의를 하면은 도와드리겠죠?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메디컬 알람 신청부터 설치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메디컬 알람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예, 다음은 어르신분들,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또 있겠죠.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장애인 주차 서비스와 홈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그중에서 잘 걷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네. 또 거동이 어려워지시면 또 많은 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바깥 출입도 어려워지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주차 서비스, 모빌리티 파킹 스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거동이 불편하신 분, 휠체어를 이용하시거나 목발을 이용하시거나 지팡이 그리고 워킹 프레임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 주차 카드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다리를 다쳐서 일시적으로 장애를 겪는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주차 카드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고 거기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GP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GP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데요.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요. 단기간이라고 해도 최고 12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 그 경비는 35불이고 네. 장기간 필요하다면 5년까지 가능하고 그때는 이제 50불 신청비가 필요합니다. 단기간으로 신청을 하셨다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웹사이트 mobilityparking.org.nz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이제 홈케어 서비스인데요. 예, 홈케어 서비스는 어떠한 것일까요? 네, 홈케어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황혼기를 보내는 주택 공간이 양로원이 아닌 어르신들의 집에서 어떤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곳에서 그것이 지역 사회에 속한 것이라면 정부는 어르신들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개인 수발에서 식사 준비, 잠자리에 들고 나는 것까지 돕고요. 네. 간단한 집안 청소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GP에게 신청할 수 있고요. 관할 지역 보건당국 DHB에 필요사항 심사 및 연계 서비스 센터 나스크에 신청을 하시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심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가 얼마만큼 할당될지 정해지는데요. 이 서비스는 정부 보조로 이루어지고요. 무료입니다. 하지만 심사 규정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이 경비를 지불하는 프라이빗 홈케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케어 서비스 회사는 지역에 있고 서비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선호하시는 그런 서비스 회사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노인분들을 위한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요즘 행복누리 그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신지요? 예,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8월 26일에는 오클랜드 박물관 주최로 Cultural Festival 2018년 우리 한국 무용팀의 소고춤과 부채춤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2일엔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추석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요. 저희 3월 장구팀의 우리 가락을 선보였고요. 그리고 한국학교에서 추석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모시고 또 흥겨운 우리 3월 장구팀의 공연을 보시고 아주 즐거워하셨습니다. 9월 28일엔 뉴질랜드 노인복지 박람회가 프랭클린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한 것도 아마 의미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행복누리는 저희 한국 커뮤니티의 행사도 열심히 참여하지만 지역사회에서 하는 많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1일은 세계 노인의 날로 커뮤니티 많은 단체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단체는 매년 그 프랭클린 지역에서 열리는 포지티브 에이징 엑스포 올해로 13번째로 열렸는데요. 저희 단체는 지난 7년간 매년 참여해서 다양한 정보도 얻고 그리고 저희 단체의 한국 문화도 선보이는 다양한 공연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포지티브 에이징 엑스포는 오클랜드 동남부 지역에서 노인분들이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정부, 비정부 기관의 노인 복지 정보는 물론이고 건강 체크업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민속 공연과 먹거리 또 볼거리를 제공해 주시는데요. 저희 단체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살면서 언어적,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노인복지 정보를 얻는데 많은 제한이 있는데요. 노인복지 엑스포 같은 행사는 다양한 노인복지 정보 그리고 최신 정보를 얻는데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물론 저는 네트워크 미팅을 통해서 노인복지 정보를 얻어서 우리 한인사회에 전달하지만 이런 개개인 분들이 이런 기회를 가지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험과 또 좋은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또한 뉴질랜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하고 보람된 노년의 삶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그런 삶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그런 즐기는 삶 등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포지티브 에이징 엑스포에서 그분들의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좋은 그 감동과 또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저희 시니어 아카데미 라인댄스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요. 그중에 저희
87세 어머님의 라인댄스 모습은 그 자체가 포지티브 에이징의 모델이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MC 선생님도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거기 참여하시는 그 노인분들의 그 연세가 몇 세에서 몇 세까지가 지금 계신가요? 네, 시니어 아카데미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계신 분들은 제일 나이 많으신 87세 어머님과 대부분이 75세 이상이시고요. 좀 60대 후반도 몇 분 계시고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이제 행복놀이 아카데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행복놀이 아카데미 텀 4가 10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10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월요일 날은 퀼트 클래스 11시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요번 터부터는 퀼트 초급반을 모집합니다. 초급반은 1시부터 2시 반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퀼트반 중급반은 11시부터 워낙 한 2시간 예정인데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즐겁게 하시고 2시 반까지 하십니다. 참여하시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고요. 드로잉반은 1시 반부터 3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행복놀이 태극권은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하일랜드 파크 커뮤니티 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페이퍼톨은 화요일 10시부터 11시 반 행복놀이 사무실에서 진행되고요. 본인이 좋아하시는 사진이나 또 예쁜 그림들을 3D 액자 모양으로 만드시는 건데요. 페이퍼톨 시간을 통해서 액자 리폼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아반은 매주 화요일 초중급반이 같이 진행되고요. 11시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한국무용도 화요일 1시부터 2시 반까지 세인트 폴스 파크 플랫부시에서 진행됩니다. 네. 저희 한국무용은 현지에 많은 공연의 무대에 저희 한국 춤을 선보이는 기회를 가지는데요. 네, 한국무용에 관심 있는 분들 참여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3월 장구팀은 아마 내년에 새로운 단원을 모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15, 6분의 단원들이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고 또 커뮤니티에 많은 공연의 기회에 우리 가락을 선보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 날 저희 서해반 오전 오후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바둑반도 목요일 4시부터 5시 반까지 저희 행복놀이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행복놀이 코리안 포지티브 에이징 체리티블 트러스의 사무실이 이제 호익 로컬 보드에서 제공하는 스탠컴프 코테이지 160 머피 로드 프렛푸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다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2일 날 사무실 오픈식과 더불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애뉴얼 데이 셀레브레이션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현지의 많은 기관들,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또 우리 한국 분들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사무실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인들을 위한 그 행복놀이를 좀 운영하고 계신데요. 예, 마지막으로 그 지역 교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희 행복누리는 현지의 노인복지단체는 물론 정부, 비정부 기관들과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협력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필요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복누리는 노인 복지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 단체로 일하고 있고요. 그 한인 가족분들의 충만한 뉴질랜드의 삶을 도와드리고자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누리 아카데미를 통해서 개인의 발전과 또 자아 성취를 이루시고 더불어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우리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언제든지 노인복지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누리 노인복지 서비스와 이제 그 밖의 프로그램에 대한 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는 2711-9492입니다. 2711-9492입니다.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고요. 제가 외근이 많아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행복누리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예, 랜드라인이죠. 09-2711-949, 2711-949로 연락하시거나 만약에 그 부재 중일 때는 예, 음성 녹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 KCR 초대석에서 예,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마르코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오늘은 KPACT 코리안 포지티브 에이징 채리터블 트러스트 행복누리의 박용란 원장님과 함께 노인 복지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개토하우스 두루리 사과농원식당 대한국제물류 부동산 에이전트 써니체 김정현보험 공동 제공입니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뉴질랜드의 기름값으로 인해 주유비를 지불하지 않고 가버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고 제트에너지가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해제 검토와 관련해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측의 대북 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정부는 남북 관계와 제재 국면을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는 정체됐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한인 물류업체 대한국제물류. 고객에겐 최상의 서비스 대한국제물류. 신속 정확한 물류 서비스 대한국제물류. 전화는 448-1500 448-1500.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원하세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시세를 알고 싶으세요?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환영합니다. 오랜 경력의 7명의 에이전트가 한 팀이 돼 고객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집을 잘 사고 파는 부동산 에이전트 써니채. 전화 027-4989-132. 깔끔하고 정갈한 한식 뷔페. 편안한 자연 속에서 고향의 맛을 즐기세요.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각종 모임과 초청 뷔페까지 준비해드립니다. 예약 문의 294-7936 294-7936. I'll never forget the moment we kissed the night of the hayride, the way that we hugged.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가톨릭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리고 있는 2018 해군 국제관함식에 대해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위치한 재단법인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가 관함식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평화센터는 행사에 앞서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제주도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섬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제주가 지난 세월의 고통을 딛고 일어나 참된 평화의 섬이 되려면 군사력이 제주도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습니다. 평화센터는 제주 4.3 사건 70주년인 올해 학살에 책임이 있는 미국이 핵 항공모함을 가지고 70년 만에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은 학살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전 세계 해군 군사력 과시회장인 국제관함식을 개최하는 것은 남북 정상이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레그 버크 교황청 대변인은 현지 시간 9일 문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메시지를 가지고 교황을 예방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티칸에서는 17일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가 열립니다. 교황청 국무총리 격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이 직접 미사를 집전하며 바티칸 방송국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미사 후 대성당에서 특별 메시지도 발표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개별 국가를 위한 미사가 집전되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어서 18일 정오에는 교황과의 개별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당초 교황청 관계자들은 교황청의 가장 큰 행사인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가 열리는 기간인 만큼 20여 분간 면담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교황이 직접 문 대통령과 더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교황청은 김정은의 방북 초청에 대한 공식 답변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9일 바티칸 교황청과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되고 개선되기를 바라며 한국 천주교회는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뉴질랜드의 기름값으로 인해 주유비를 지불하지 않고 가버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고 제트에너지가 밝혔습니다. 이는 원유 가격의 상승, 뉴질랜드 달러의 하락세, 그리고 높아지는 연료 세금이 합쳐진 결과로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유류세를 대폭 감면해야 한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지만 제신다 아던 총리는 어제 유류세의 감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총리는 작년 한 해 동안 기름값은 39센트가 상승했지만 그중 소비세는 6.8센트였다고 밝히며 우리가 내일 당장 3.5센트를 감면한다고 해도 그것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름값의 상당 부분이 어디서 온 것인지 설명할 수 없는 가격임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워크세이프는 직원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돼 병에 걸린 한 원예 회사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41살의 레번 앤더슨 씨는 퇴비와 원예용 흙을 운반하는 새로운 직장에서 3주간 일하던 중 지난 9월 16일 감기와 독감 같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지 4일 후 그는 호흡곤란으로 크라이스트처치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그는 12일 동안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특정 항생제에 대한 생명 유지와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은 뒤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11살과 17살 아들을 둔 레번 앤더슨 씨는 앞으로도 수개월 동안 버우드 재활병원에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 계속 치료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의 심각한 자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하면서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여성이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웰링턴까지 도보로 행진 중입니다. 제스 핀닌가는 지난 10월 1일 크라이스트처치를 떠나 웰링턴의 국회의사당까지 12일 동안의 예정으로 총 300km에 달하는 도보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일 현재 블레넘 인근에 도달한 그녀의 이번 여행길에는 각각 6살과 11살의 두 아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모두 668명이 자살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행진은 센존 앰뷸런스를 포함한 지역단체와 업체들이 후원하고 있으며 기금 마련 웹사이트인 Give a Little를 통해서도 9일 현재 $5,000 이상이 모금됐습니다. 지난 9월 17일 오클랜드 지역에서 노숙자 숫자를 집계한 결과 당일 총 336명이 노숙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10월 9일 필고프 오클랜드 시장이 발표한 노숙자 현황 조사에 따라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오클랜드 시청 지원으로 하우징 퍼스트 오클랜드가 직접 숫자를 헤아리는 방법으로 실시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노숙자들을 파악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일입니다. 이날 파악된 336명의 노숙자 중 179명이 길거리에서 노숙 중이었고 157명은 차량에서 지내는 중이었으며 모두 성인들이었습니다. 한편 시청과 관계기관들에서는 현재 이들을 포함해 오클랜드 지역에는 모두 800명 정도가 집이 없는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프 시장은 이번 조사는 노숙자들을 관리하려고 실시한 것이 아니며 노숙자 문제 해결 정책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기 위해 시도됐다고 알렸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외곽의 한 비료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수백만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9일 오전 10시 15분경 혼비의 메인 사우스 로드에 있는 레이븐스다운 비료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공장은 비료를 포함한 각종 농업용 자재들을 생산해 남섬 일대에 공급하는 곳인데 이날 화재는 비료 공장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10대와 40명의 소방관들이 출동했으며 당시 공장 안에 있던 57명의 직원들도 모두 신속하게 대피해 특별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공장 측은 피해가 최소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시스.com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곳은 홍콩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8일 기준으로 전 세계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2 뉴질랜드 달러이며 홍콩은 리터당 3.42 뉴질랜드 달러였습니다. 뉴질랜드도 최근 휘발유세가 부과되면서 리터당 2.55 뉴질랜드 달러로 세계에서 휘발유 가격이 비싼 지역 중의 하나에 위치했습니다. 반면 휘발유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은 베네수엘라, 이란, 수단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리터당 1.51 뉴질랜드 달러로 세계에서 기름값이 싼 지역 중 한 곳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리터당 2.28 뉴질랜드 달러로 중간값보다 더 비싼 지역에 속합니다. 국가 간 가격 차이는 휘발유에 대한 다양한 세금 및 보조금 때문이라고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시스.com에서는 명시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휘발유 가격 데이터는 정부나 규제기관, 석유회사 그리고 주요 미디어에서 가져와 기준한 것이며 매주 업데이트한다고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시스.com에서는 밝혔습니다. 깔끔하고 정갈한 한식 뷔페. 편안한 자연 속에서 고향의 맛을 즐기세요.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각종 모임과 초청 뷔페까지 준비해드립니다. 예약문의 294-7936 294-7936. I'll never forget the moment we kissed the night of the hayride. The way that we hugged. 아, 어떡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재난과 사고. 김정현 보험에 맡겨주세요. 에이전트 김정현. 전화 273-1300. You always tell me perhaps a million times I've asked.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해제 검토와 관련해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멕시코만에서 북상 중인 허리케인 마이클이 현재 시간으로 어제 메이저급인 4등급으로 위력을 키웠습니다. 마이클의 최고 풍속은 시속 145마일, 230km에 달하는데 릭스코드 플로리다 주지사는 마이클이 플로리다를 강타하는 100년 만의 최악의 허리케인이라며 당장 피난처로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플로리다 35개 카운티에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20개 카운티의 해안지대에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품 전체로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수호할 결심이 확고부동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중미 경제무역협력의 본질은 호혜 공영인 만큼 우리는 무역전쟁이 두 나라 어느 쪽에도 유리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 대변인은 중국의 발전이 미국의 공이라고 미국 지도자들은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미국은 사실을 존중하며 중국에 대한 이유 없는 비난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존의 관세 부과에 중국이 보복할 경우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100%라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 전체에 관세를 매길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유엔 산하 재해 경감 전략기구는 최근 20년 동안 기후 관련 재해로 2조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00여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피해 규모는 그전 20년보다 2배 이상인 것인데 1978년부터 1997년까지 재해 관련 피해 규모는 8,9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11조 원이었습니다. 마미 미츠토리 재해경감 유엔 특별대표는 이번 통계가 악천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냐 서부에서 국도를 달리던 버스가 언덕 아래로 굴러 50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4시쯤 케냐 서부 카카메가 지역으로 달리던 버스가 9분 언덕길을 내려가다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서장은 이번 사고로 남성 31명과 여성 12명 그리고 7명의 어린이가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쪽 해상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쯤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자바섬 북동부 순베란야에서 동쪽으로 40km 떨어진 발리해 해상이며 진원의 깊이는 10.35km로 측정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술라웨시 섬에서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로 2천여 명이 숨지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북한과 중국, 러시아 외교 대표들이 모스크바에서 회동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지 시간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한, 중국, 러시아 3자 외무차관급 회담 결과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 정치적,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외부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또 북중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하며 유관국들이 대화 추세를 유지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측의 대북 제재인 오이사 조치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정부는 남북 관계와 제재 국면을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강 장관의 언급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교역과 교류 등을 중단하는 오이사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 이를 유연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면서 특히 재범률이 45%에 가까워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이 어제부터 닷새간 46개 나라의 외국 해군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 민군 복합관광 미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습니다. 관함식의 하이라이트인 오늘 해상 사열에는 미국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 12개 나라의 함정 17척과 우리 해군 함정 24척 등 함정 41척과 항공기 24대가 참여합니다. 당초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한 척도 해상사열에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우길기 개양 논란 끝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중국도 자국 내 사정을 이유로 당초 파견하기로 했던 구축함의 불참을 어제 통보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는 정체됐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 감소와 고용 부진으로 내수 흐름은 정체돼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KDI는 소비는 소배 판매액 증가세가 유지되는 등 전반적인 소비 개선 흐름은 완만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하는 등 고용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나이스 평가 정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은 모두 1,903만 명으로 우리 국민의 약 37%에 이릅니다. 가계부채 총액도 지난해보다 77조 원이 늘어 1,500조 원을 넘어섰고 한 사람당 짊어진 부채도 지난해보다 260만 원이 늘어난 8천만 원에 달하는 등 전체 가계빚도 늘어났는데 이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망 우려가 없고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TVNZ, 스타프, 뉴질랜드 헤럴드, 뉴스 허브에서 그리고 그 밖의 뉴스는 KBS, MBC, PBC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34원 20전, 한국에서 보낼 때 741원 54전, 한국에서 받을 때는 726원 86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간혹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 들어 차차 양이 많아져 밤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다가 소나기로 바뀔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오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민정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와 당신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게토하우스.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하우스. 게토하우스 김보연 제과. 문의 전화 274-7744. Yes, heaven.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원하세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시세를 알고 싶으세요?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환영합니다. 오랜 경력의 7명의 에이전트가 한 팀이 돼 고객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집을 잘 사고 파는 부동산 에이전트 써니채. 전화 027-4989-132.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한인 물류업체 대한국제물류. 고객에겐 최상의 서비스 대한국제물류. 신속 정확한 물류 서비스 대한국제물류. 전화는 448-1500. 448-150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게토하우스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대한국제물류 부동산 에이전트 써니채 김정현 보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는 KCR 한국 가톨릭 방송에서는 번역, 아나운서, 엔지니어, PD, 작가로 활동할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연수를 거쳐 활동할 수 있으며 문의는 021-0234-1360번 또는 카톡 아이디 KCR1046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클랜드 한국영화제 안내입니다. 주 오클랜드 분관은
오늘부터 14일까지 오클랜드 시내에 위치한 아카데미 시네마스에서 오클랜드 한국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총 9편의 한국영화가 무료로 상영될 예정이며 티켓은 상영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온라인 티켓 예약이 어려우신 분은 주 오클랜드 분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클랜드 한인회 무료 서비스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에서 요일별로 법률 상담과 JP 공증, 민원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약이 꼭 필요한 서비스이고 시간 변동도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한인회 사무국 443-7000번으로 연락하셔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누리 시니어 아카데미 텀4 개강 안내입니다. 시니어 아카데미 텀4가 내일 개강합니다. 라인 댄스, 건강 스트레칭, 요리,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50세 이상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의는 전화 09-2711-949 또는 모바일 021-257-340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클랜드 한인회관 2층 임대 안내입니다. 쾌적한 근무 환경과 넓은 주차장을 갖춘 한인회 2층 사무실을 임대합니다.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추천 업체는 여행사, 변호사, 공공협회 등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오클랜드 한인회 사무국 09-443-700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